안녕하세요. 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황씨 이름, 황희로라는 이런 감정을 곡핵 성명을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핵 성명을 통해 바라본 운명의 기약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 림프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명을 해석하는 11가지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사주를 보고 장명하는 이제 정통 성묘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 성묘학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곡핵 성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자획자, 운행, 신살, 육수, 팔격, 한글, 대수, 실증, 기타 다양한 성묘학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황희로라는 이름을 80일 수리 성묘학을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황희, 12핵이고, 이자가 6핵이고, 루자가 15핵이니까, 초년운세는 21핵으로 좋고, 장년운세 18핵으로 좋고, 만년운세는 33핵으로 좋은데, 이게 이제 황희 12핵이고, 그 다음에 루자, 정성술 루자가 15핵이니까 27핵수로 중단격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황희라는 이름을 이제 시용신 장명법 풀었을 때, 신금일간이 추월에 태어나서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태어난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생명력 불어넣는 화라든지 목이 사주에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신금일간이 추월에 태어나서 추우니까 목화 기운이 사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성소를 루자라고 하는 것은 화요행으로 사주의 추운 기운을 녹여주는 시신용신으로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렇게 다스릴 이자는 소행으로 겨울 사주의 차가운 물은 사주에 맞지 않는 기운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황희루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성묘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곡핵 성묘를 아무리 좋아도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계산하는 공식 곡핵 성묘학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연도의 에너지 플러스 이름 고유의 상수를 두해 운명의 궤적을 진단하는 성묘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천생수라가 있어요. 태어난 해 선천생수가 보유가 되어 있고, 성씨 획수의 필액과 곡핵, 그 다음에 이름의 필액과 곡핵을 합해서 운명의 결과를 길과 흉으로 평가하는 성묘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상수 한번 보면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액이 12핵이고요. 곡핵이 14핵이니까 총 25핵이 됩니다. 이자는 이제 필액이 6핵이고 곡핵이 7핵이니까 13핵이 돼요. 그 다음에 루자는 이제 필액이 루자는 이제 필액이 14핵입니다. 14핵이고 곡핵이 17핵이니까 총 31핵이 돼요. 그럼 이거를 황희로라는 이름이 이 이름의 기본 상수를 총 더하면 69가 됩니다. 69. 그래서 이제 정묘년에 태어난 사람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정묘년에 태어난 사람 비교해 보면, 정묘년의 선천생수가 이제 32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69를 더하면은, 이게 틀리네요. 107이 되네, 107. 107이 돼서 100일이 됩니다. 32, 그러니까 100일이 돼서 100일은 이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7이 아니고 100일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100일도 길이 됩니다. 100일도 길이 돼가지고 어쨌든 많이 우러분. 그러니까 100일은 이제 초년은 별로 좋지 않으나 장년, 중년이 이제 좋게 작용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년 말년운세가 좋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진년생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은, 갑진년 선천생수는 이제 56이 돼요. 그다음에 이름 상수 아까 황희루가 69였으니까 이제 다 더하면 125가 됩니다. 125는 흉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갑신년에 태어난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갑신년의 선천생수가 37이 돼요. 37에다가 이름상수 69를 넣으면 106이 되는데,
106은 이제 숫자가 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을 해석하면은 이제 인자한 성품과 장수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 금종과 화목이 있어 쓰고도 남은 재물과 가득한 화기가 있다. 그 다음에 자손 번창과 영원한 일생에서 대를 잇는 평안함이 있는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명진단편 한번 보면 정면에 태어난 분은 이게 이제 97이 아니고 100일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초년은 좋지 않아 장년, 중년은 좋은 이름으로 되겠고요.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은 선천성수가 56에다가 50주니까 다 더하면 125로 흉이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갑신년에 태어난 분은 선천 30이니까 저 합 106이 돼서 길로 장수, 금전, 자손이 번창하는 좋은 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민년에 태어난 사람의 101로 좋고 갑신년에 태어난 사람의 106으로 좋다 그래도 아까 한자 사주 수리성명으로 황일호나 이름이 수리성 좋지 않고 이자는 수행으로 사주 좋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곡획이 좋다 그래도 한자 사주 수리성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장명 철학을 검색하시면은 카페가 있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부리는 네이버 카페 다음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갑 태길은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010-9545-238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 처방, 토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는 대한수맥감정원에 한번 문의해 보시되 이게 이제 대한수맥감정원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생기도자기, 이게 이제 생기도작, 브라킹 생기도작이고요. 기도작이 있는데 이 생기도자기는 수맥이나 유해판을 차단한 기도자기는 좋은 기운을 갖다주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를 한번 해보실 때 만약에 이제 수맥이 내가 잠자고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원인 모를 이제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수면장애, 혈액순환 문제, 난임이 부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혹시 수맥이 지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 같은 업종인데 옆집엔 손님이 많고 자기는 손님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돈이 모이지 않고 이렇게 나간 현상, 고객 이탈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출입구로 이제 손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게 출입구나 사무실 공장 입구로 수맥이 지나가는 경우에 이제 어쨌든 손님이 들어오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축 예정지라든지 상가, 공장,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대형 건물을 질 때 어쨌든 이 수맥이 지나가게 되면 수맥을 일단 전문 감정을 받아봐서 수맥을 지나가면 차단하고 이 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